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윤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참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 있어요? 저는 뭐 매일은 아니지만 비타민, 그다음에 네. 가끔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홍삼 네. 챙겨 먹게 됩니다. 네. 그 국내 한 연구진이 성인 남녀 6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챙겨 먹는지를 조사했더니요. 네. 1년에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 남녀 절반 정도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엔 4,1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2008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6년 만에 201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조 8,15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10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고요. 그러네요. 최근 5년만 살펴보면 연평균 25%씩은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조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주변을 봐도 뭐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는 분들 무척 많아요. 사무실에서도 네. 뭐 이것저것 먹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약국, 뭐 심지어 뭐 미용 제품 파는 곳에서까지도 여기저기서 많이 파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무려 15,000종이 넘는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 1,000명 중에 215명이 종합영양제를 먹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15년에는요, 종합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1,000명 중 9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대신 뭘 먹느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루테인, 피로회복, 간에는 밀크시슬, 심지어 비타민도 종합비타민제 대신 비타민 C만, 비타민 D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콕콕 집어서 골라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종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컸다는 얘기인데, 근데 과거에는 사실 뭐 그 제약사들에서 처방받는 약, 뭐 아플 때 먹는 약을 주로 만들었는데, 네.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지면 제약사들도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지난 2012년에 동일 성분 의약품 가격을 똑같이 맞추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약값을 낮췄습니다. 네. 당연히 제약회사들 마진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후 새로운 먹거리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약 형태만 국한됐지만 음료나 분말, 젤리, 심지어는 껌 같은 형태로 섭취가 간편하도록 여러 제품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서 이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제약회사들이 더 많이 진출을 하고 또 많이 진출하니까 시장은 더 커지고 네. 어느 한쪽이 이끈다기보다는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 파는 게 참 어렵다고 해요. 네. 신약을 개발한다 이럴 때 임상 3상까지 거치고 신약 승인을 얻어서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데 연구를 시작해서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9.6%, 그러니까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이에 비해서 개발에 대한 기간이나 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이게 약인 것도 같고 어찌 보자면 네. 또 약이 아닌 것도 같고 한데 이게 반드시 뭐 제약회사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반복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는데요. 식품업계에서는 기능성 식품이라는 말로 이 유사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회사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품을 홍보했다면 식품회사들은 큰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데 몸에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제품 컨셉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경계마저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식품회사가 식약처 인증을 받은 발효유처럼 전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훨씬 강화된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요. 최근 한 제약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테마로 한 레스토랑을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정확히 내 건강에 기능을 하는 건지 혹시나 내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지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적정량을
복용 방법을 잘 지켜서 먹어야 하고요. 특히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보조식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요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필요한 종류나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인 큐레이션을 하는 앱이 있는가 하면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천을 하는 앱, 그리고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앱, 이렇게 다양한 앱도 있으니까요. 각자 필요에 따라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윤효정 기자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